are witches. You're the Owen sisters. Yeah, everyone we love dies. We're witches and curses. 이상하지 않나요? 1998년에 그 영화는 분명히 저주를 풀면서 끝났습니다. 워너가 7,500만 달러를 들인 그 마녀 영화는 북미 수익 4,673만 달러, 평론지수 27%, 참패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지금 속편이 정반대의 선언과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실패한 영화는 어떻게 속편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 속편이 파고드는 마법의 기원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그 답을 3가지로 다룹니다. 예고편이 심어둔 단서들, 이 속편의 진짜 원작, 많은 분들이 아는 그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주에 기원되어 있는 실제 역사. 스포일러 걱정은 마세요. 예고편에 공개된 정보와 원작의 배경까지만 다룹니다. 먼저 돌아온 얼굴들입니다. 셀리 역의 산드라 블록, 질리언 역의 니콜 키드먼, 그리고 두 이모 스토커드 채닝과 다이앤 위스트까지 1998년에 4사람이 그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블록과 키드먼은 이번에 제작자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고편은 전작의 기억을 하나씩 소환합니다. 언덕 위의 흰 저택, 한밤중의 마가리타, 입김으로 켜는 촛불, 저절로 저어지는 차숟가락, 그리고 고양이. 1편을 본 관객이라면 전부 알아볼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 위에 얹힌 것이 도입부에서 보신 그 선언입니다. 98년판은 가문의 저주를 극복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는데 신작은 그 결말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시작하는 겁니다. 단서는 다음 세대를 가리킵니다. 셀리의 딸 카일리. 예고편은 그녀가 혼자서 저주를 없애러 나선다고, 그러다 어둠의 길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내용을 이번엔 대사로 직접 말합니다. 전에 엄마가 그랬잖아. 사랑했던 사람들 다 죽었다고. 음악도 개선돼 있습니다. 전반부는 해리 닐슨의 코코넛, 1편을 상징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러다 후반부, 라나델레이가 다시 부른 시즌 오브 더 위치로 넘어가는 순간 화면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밝은 제어로 시작해 어둠으로 끝나는 2단 구조, 이 예고편이 약속하는 영화의 톤일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 속편의 원작은 무엇일까요? 1998년 영화의 원작은 앨리스 호프만이 1995년에 쓴 소설 프랙티컬 매직입니다. 그러니 속편도 당연히 그 후일담을 새로 지어냈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호프만은 그 소설을 22년이 지나 시리즈로 되살렸습니다. 2017년 룰스 오브 매직, 2020년 매직 레슨스, 그리고 2021년 더 북 오브 매직 순서대로 이모들의 젊은 날, 1600년대의 시조, 그리고 가문 전체의 완결편입니다. 신작 영화의 원작은 이 마지막 책, 완결편 더 북 오브 매직입니다. 워너의 공식 소개는 한 문장입니다. 대대로 이어진 강력한 마법, 그리고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어두운 저주. 매체에 배포된 줄거리는 더 구체적입니다. 전작에서 25년, 가문의 역사와 마법의 기원에 관한 발견이 새로운 위기를 부른다고요. 소설 시리즈에서 그 기원은 한 사람으로 수렴합니다. 1600년대, 이 가문의 첫 번째 마녀, 마리아 오원스입니다. 촬영지도 단서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찍었습니다. 리브스덴 스튜디오, 그리고 런던과 네번의 로케이션.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원작의 호프만이 방송 인터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영화는 완결편 소설을 따라가고 이야기의 일부가 잉글랜드와 런던에서 벌어진다고요. 다이앤 위스트의 제디모가 완결편의 시작과 깊이 얽혀 있다는 것까지만 말해두죠. 여기까지가 스포일러 없이 갈 수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1600년대의 마녀는 순수한 창작이 아닙니다. 호프만의 시리즈는 실제 역사에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리아 오원스는 세일럼에서 마녀 혐의를 받았다는 설정이고, 소설에는 실존 인물이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세일럼의 재판의 판사, 존 헤이손입니다. 세일럼, 1692년. 매사추세츠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재판으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발됐고 1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판사 헤이손의 이름은 훗날 그의 후손이 다시 새깁니다.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 그는 성에 글자 하나를 끼워 넣었는데 조상의 이름과 거리를 두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재판이 완전히 정리된 건 놀랍게도 최근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죄 판결 한 건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 2022년, 재판이 시작된 건 1692년으로부터 330년 만입니다. 저주가 아직도 사실이라는 신작의 선언은 그래서 역사와 묘하게 겹쳐 읽힙니다. 디테일 하나 더. 예고편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오원스 가문의 고양이. 근대 유럽의 마녀 문헌에는 마녀 곁에 동물 조력자 페밀리어가 사파로 남아 있습니다. 1647년의 이 판화가 그 시각 기록입니다. 가문의 약초 선방과 사랑의 묘약에도 실제 원형이 있습니다. 마을의 치유자 커닝 포크라 불렀던 사람들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다 풀면 아까우니 개봉 전 총정리해서 제대로 다루겠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실패한 영화는 어떻게 28년 뒤에 속편을 얻었을까요? 극장에서 지고 시간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비디오와 스트림을 거치며 이 영화는 해마다 가을이며 다시 소환되는 컬트가 됐고, 저택과 허브의 촛불의 그 화면은 하나의 미학, 이른바 웜지고스의 원형으로 재발견됐습니다. 극장이 아니라 관객이 이 영화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그 28년을 받아든 사람이 버드박스의 수잔 비어 감독입니다. 그리고 원작자 앨리스 호프만이 총괄 프로듀서로 직접 참여합니다. 완결편의 이야기를 완결편을 쓴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조이 킹, 메이지 윌리엄스, 리 페이스가 새 세대로 합류합니다. 국내 개봉은 9월로 예고돼 있습니다. 개봉이 다가오면 두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은 총정리, 그리고 관람 후에 보는 해설편. 그때까지 마녀 재판에 관한 오래된 역설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마법을 업으로 삼던 사람들은 처형되지 않았고, 처형된 사람들은 대부분 마법사가 아니었다는 것. 그 이야기로 다시 만나죠.